두피 문신 싸게 받았다가 생각보다 망한 사람이 많아요. 처음엔 티도 안 나고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한두 달 지나니까 빠진 부분도 있고 사인펜으로 칠한 듯 번져 보이더라고요. 결국 레이저 제거를 해야 했고 그 비용은 두피 문신을 받은 비용의 몇 배였습니다. 이거 단순히 운이 나쁜 경우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두피 문신 가격이 얼마인지 찾아보고 계신가요? 같은 부위를 커버하는 건데 어떤 곳은 50만 원, 어떤 곳은 200만 원.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만약 가격만 보고 성급하게 결정을 하면 추후에 수습을 하느라 몇 배의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피 문신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 그리고 후회 없는 시술을 받으려면 뭘 확인해야 하는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두피 문신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같은 부위를 시술하는데 어떤 곳은 몇십만 원대고 어떤 곳은 몇백만 원대죠. 이 정도 차이가 나면 그냥 비싼 곳이 돈을 더 받는 게 아닐까? 혹은 싼 곳에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격 차이가 이 정도로 많이 난다는 거는 일단 시술 방법 자체가 다를 가능성이 커요. 정수리 두피 문신을 50만 원에 한다는 건 정통 S&P 방식의 두피 문신이 아니라 아마 시술자가 좀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두피 염색이나 두피 페인팅을 말하는 걸 거예요. 두피 염색이나 페인팅은 두피에 염료를 떨어뜨리고 문질러서 두피를 염색시키는 방법으로 정통 S&P 방법과는 달리 쉽고 빠르게 끝낼 수 있지만 유지기간이 짧고 또 문지르는 시술이다 보니까 중복돼서 문질러진 부분은 얼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반면 정통 S&P 방식은 진짜 모근처럼 보이도록 점을 하나하나 찍어가는 방식으로 좀 더 섬세하고 유지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정통 S&P와 두피 페인팅은 시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오늘은 정통 S&P를 전문으로 하는 곳들이 왜 가격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통 S&P 기법은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섬세한 기술력과 손기술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누가 시술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S&P 방식이라도 기술력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점이 번지거나 빨리 사라지거나 밀도가 균일하지 않아서 얼룩져 보일 수가 있어요. 어디는 좀 더 진해 보이고 어디는 좀 연해 보이고. 그럼 가격이 너무 저렴한 곳은 왜 조심해야 할까요? 두피 문신은 시술자 한 명이 오롯이 한 명의 손님만을 상대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실력이 바탕이 되면 가격이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가격이 싼 곳은 어떤 이유에서 싸게 시술을 하는 걸까요?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이제 막 오픈해서 포트폴리오를 쌓아야 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아직 시술력이 자신이 없고 결과가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클 때, 그리고 세 번째로 솔직하게 말하면 장사가 안 될 때, 이런 이유들 중에서 혹시라도 그 이유가 아직 시술에 자신이 없어서 싸게 받는 경우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정말로 시술자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해서 미리 고객님한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 일부의 비용만 받는다는 동의를 한 상태라면 문제가 되진 않겠죠? 하지만 그런 설명 없이 싸게 해드릴게요 라는 말만 듣고 받았다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비싼 곳이 잘하는 곳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도 실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뭘까요? 바로 경력과 기술력 차이입니다. 그런데 또 경력 같은 경우에는 오래됐다고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을 20년 동안 운영한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20년 전에 배운 방식으로만 머리 손질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고 트렌드를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현재 진짜 실력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면 경력이 5년 된 B가 있어요. 이 B는 트렌드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퀄리티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연습하고 실력을 키워왔다면 당연히 A보다 B가 실력이 훨씬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두피 문신도 똑같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5년 경력, 10년 경력 이런 말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고객님들한테 얼마나 자연스럽게 시술을 하는지 포트폴리오와 후기 등을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얼룩진 것 같아 보이진 않는지 균일하게 잘 커버를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두피 문신 가격은 시술 부위와 면적 그리고 시술자의 경험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하지만 대략적인 평균 가격대를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두피 문신 범위를 책정하는 기준은 1cm 곱하기 1cm 곱하기 단가인데 단가는 보통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로 책정을 해요. 그래서 보면 M자 헤어라인 탈모 커버 같은 경우에는 약 7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가르마 정수리 커버 같은 경우에는 90만원에서 250만원, 삭발 문신은 약 4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평균적인 가격대로 샵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이 구간 안에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정품 S&P로 정수리 두피 문신을 받는 건데도 어떤 곳은 90만원, 어떤 곳은 180만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단순히 누가 더 싸게 해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두피 문신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커버해야 하는 난이도예요. 탈모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수리나 가르마 탈모가 막 시작돼서 면적이 좁은 분은 쉽게 커버가 가능해요. 그런데 탈모 진행이 많이 돼서 두피가 거의 훤하게 보이는 분일수록 자연스럽게 커버하는 데는 난이도가 생기죠. 그리고 두피 상태나 타입, 건성이냐, 지성이냐, 예민하냐 그런 두피 타입 상태에 따라서도 난이도가 달라지고 잘못된 두피 문신으로 재커버를 하는 분들도 이미 망쳐진 걸 다시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받으시는 분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져요. 성형수술도 잘못됐을 때 재시술 비용이 비싸지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시술자의 숙련도와 경험이에요. 같은 S&P 방식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완성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게 S&P인데요. 커버하려는 부분의 모발량이나 두피 상태에 따라 점의 크기도 달라야 하고 밀도나 시술 도구까지도 개인에 맞게끔 선택해서 시술을 해야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는데 간단한 예로 경험이 적은 시술자는 개인 상황에 맞는 시술이나 점을 일정한 압으로 찍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압 자체가 일정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두피에 얼룩이 생기는 원인이 돼요. 반면 다양한 케이스의 경험이 있는 숙련된 시술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모의 진행 상태나 두피 타입을 고려해서 자연스럽게 표현이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샵의 위치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강남이나 홍대나 부산 센텀처럼 상권이 비싼 지역은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시술 비용도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지방에 있는 샵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술력이라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평균적인 두피 문신 가격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비싼 지역에서 받아야 무조건 좋다, 저렴한 곳이라서 무조건 별로다 이런 건 아니니까 꼭 시술자의 실력과 후기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두피 문신은 한 번 받으면 평생 유지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피 문신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몇 개월이 지나서 다 사라지지만 제대로 시술을 받은 두피 문신은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피 문신을 받기 전 하얗게 보이는 두피로 돌아가지 않아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 색이 옅어지게 됩니다. 즉 한 번 하면 본래 하였던 두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시술 직후에 어둡게 보였던 것과는 달리 색이 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리터치를 통해서 다시 톤 다운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리터치는 왜 필요한 걸까? 이 부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두피 문신은 두피의 유분이나 자외선 때문에 색소가 서서히 옅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처음보다는 밀도가 약해 보일 수 있죠. 이때 리터치를 받으면 다시 처음처럼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 타입에 따라서 유지 기간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건성 피부보다 지성이신 분들이 유분기 때문에 더 빨리 옅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두피 피부 타입에 따라 리터치 주기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럼 리터치는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보통은 개인차가 있어서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 정도 리터치를 받으시면 되고 리터치 비용의 경우 샵마다 가격 차이는 있지만 보통 처음 시술했던 그 시술 비용의 10%에서 30%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 시술을 할 때 제대로 받으면 일단 유지 기간이 더 길어져요. 그리고 톤이 옅어질 때도 균일하게 옅어지기 때문에 부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된 두피 문신을 받았다면 리터치 때 단순 리터치가 아니라 복구 커버 리터치로 들어가게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리터치로도 해결이 안 되고 결국 레이저로 제거해야 되는 그런 추가 비용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두피 문신을 받으려고 고민을 할 때 가격만 우선시해서 정하기보다는 리터치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두피 문신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리터치까지 고려했을 때 어떤 선택이 좋은지 감이 좀 잡히셨을까요? 두피 문신은 단순히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고 결정할 만한 시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같은 S&P 방식이라도 시술자의 실력, 탈모 범위나 두상의 크기, 그리고 어디에 위치했는지에 따라 결과와 비용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비용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추후 비용이 2배, 3배 더 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꼭 명심을 하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두피 문신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포트폴리오, 후기, 상담
이 세 가지를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두피 문신을 받고 나서도 내가 진짜 선택 잘했다 라고 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